이번 7강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그리고 납부세액 재계산, 이런 큰 주제, 아주 어려운 주제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사례는 우리가 8강에서 마지막 강에서 현장별로 쭉 성격을 따져가면서 많은 연습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 7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의 의의다. 공통매입세액은 건설부가세 신고의 꽃이다. 말은 꽃이라 그랬지만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과세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면세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 기속에 따르고 제일 기준은 실지 기속이죠. 그리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서 실지 기속이 불분명한가, 확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이라 그런다.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이 나타나는 곳은 과연 어디냐 보면 우리가 건설회계 또 세무, 부가세 모든 것이 건설 쪽은 투톱이다 그랬으니까 공통매입세액이 나타나는 곳은 어딜까 보게 되면 먼저 기본적으로 도급 현장 가운데 겸용 현장, 그죠? 과세 면체가 섞여 있는 겸용 현장은 공통매입세액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분양 현장 가운데 순수한 국민주택을 파는 분양 현장 같으면 그 자체가 전부 면세이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이 없겠지만 그 안에서 초가분이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섞였다거나 아니면 아예 상가 분양 현장이 되거나 이래 되면 공통매입세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상가 분양 현장이다, 그것이 과세 현장이냐 면세 현장이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실무자들은 상가 현장은 과세 현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답변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현장 가운데 아주 많은 건축공사에 관해서는 그것이 과세 현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면밀히 따지면 상가 현장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겸용 현장이 되는 것이죠. 왜냐? 땅도 팔아서 땅은 면세인데 당연히 겸용 현장이죠. 여러분들이 과세 현장이라고 그냥 외쳤다고 하면 이제는 공통매입세액을 구하는 그 절차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 공통매입세액이 나타나는 곳 칠판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상황을 설명해 보죠. 여기 본사가 있고 여기 이제 많은 현장들이 있다. 현장이 5개가 있지만 덩치가 크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5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는 과세 현장 도급. 요 3개는 도급이에요. 그래서 얘는 면세 현장, 얘는 겸용 현장, 얘는 상가를 파는 현장, 얘는 국민주택을 만드는 현장, 이렇게 얘는 분양이다. 이렇게 본다면 얘는 상가를 파니까 역시 땅이 있어서 겸용이 되죠. 그죠? 이거는 국민주택이니까 이것은 또 면세 현장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회사가 조직도가 이래 돼 있다면 이 회사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을 해야 될 대상은 몇 개가 될 것이냐? 보게 되면 일단 얘는 해야 될 거고, 그죠? 다음 두 번째 얘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사 거도 해야 됩니다. 결국 건설회사의 부가세 신고를 만들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본사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가산세에 관한 정리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됐을 때 이러한 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공통매입세액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절차를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면세 비율은 몇 가지가 나올 거냐? 면세 비율은 각 공통매입세액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면세 비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 31쪽에 나와 있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을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이나 어떤 우리 본사나 분양 현장 관계없이 매입자료가 나타났다. 그러면 매입자료가 쫙 나타나면 그 매입자료가 이만큼 모였잖아요. 그 가운데 이놈이 과세 현장이다. 그러면 전액 다 공제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과세 현장 중에서도 7가지 직불공제 대상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불문하고 1번
직불공제 대상은 무조건 다 적출해서 그 사유별로 전산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거는 뭐 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 현장도 그냥 전체가 불공제는 불공제지만 사유별로 잘 해야 송금 인정, 즉 원가 산입이 되는 불공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가 산입 못하는 불공제가 있을 거니까 잘 구분해야 되죠. 두 번째가 실지 귀속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듯이 상가 신축 건설하는 분양하는 현장이 과세 현장입니까? 면세 현장입니까? 개명 현장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과세 현장이지 했던 분들은 요선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즉 어떤 현장에서 이제 이러한 직불공제를 빼고 나면 이제 실지기속을 따집니다. 그러면 실지기속을 봤을 때 이거는 과세 거래와 관련된 그러한 매입자리야. 그럼 공제를 받아야 되죠. 이거는 면세와 관련된 그러한 거야. 그러면 그 불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실지기속으로 다 쪼개고 그리고도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통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멀리서 보면 이놈은요. 공통매입세액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제받는 것만 여기 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자료만 오는 겁니다. 모든 자료가 다 들이붙어서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매입세액은 여러 번의 필터를 거쳐서 아주 깨끗한 것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러한 절차를 내부적으로 잘 처리해야 세무상 오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이 나타나면 이제는 어떻게 안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 32쪽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1기준. 일단 요거 내려오기 전에 실지기소로 끝났으니까 됐고 이걸로 못해서 공통매입세액이 됐으면 이제는 부가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의 면세 비율을 찾아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기준이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공급가액은 과연 어떤 공급가액일까 보면 이렇게 하고 체계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분자가 면세, 분모는 면세 플러스 과세. 언제 거냐 했더니 과세 기간입니다. 근데 과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건 모든 것이 다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갈로 쳐놓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에 대한 면세 비율이라는 것은 특정 과세 기간 동안에 나타난 면세 공급 가액과 과세 공급 가액 비율로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하지만 이 면세 과세 금액이라는 것이 그 현장에 모두 띄었을 때 올라오는 그놈이 아니고 요 지금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했던 놈과 관련된 그러한 공급가액만이 와야 된다 하는 거죠. 요 의미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과세기간이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부가세는 한 과세기간이 예정과 확정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다면 예정과 확정 동안은 어떻게 면세 비율을 찾을 건가요? 했더니 그래요.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는 예정 신고 기간 것만 갖고 따지고 확정 신고 때는 예정 때 것까지 다 통산해서 정산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과세 기간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정 때 비율과 확정 때 비율이 다를 수가 있죠. 예정 때 걸 포함해서 면세 비율을 확정 때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과세기간에 면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과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 비율을 못 씁니다. 따라서 이럴 때 쓰는 방식이 총 3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가 관련된 매입세액, 두 번째는 예정 공급가, 세 번째는 예정 신축 면적 이렇게 3가지가 나눠지는데 매입세액, 예정 공급가, 예정 신축, 건축 신축 면적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것이 각 순서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만
만약 이것이 건물 신축, 즉 분양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이라면 이놈이 제1순위로 올라온다 이 말이죠. 1순위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분양 현장이라면 이게 없으면 예전 건축 면적으로 올라오는데 우리가 아까 지난 강에서 과세표준 안문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과세표준 안문할 때 예전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뭐로 봐준다 그랬습니까? 그때는 도급 현장일 때 예전 건축 면적은 실지 기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통 매입세액 안분할 때 예전 건축 면적은 실지 기속이 아니죠. 그죠? 왜? 실지 기속은 이 위에 있잖아요. 이게 없어가지고 내려갔고 내려가서 일기준인 얘가 없어서 얘가 설정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지 기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세기간에 관한 면세비를 만들 때 공급가액 기준으로 면세비가 나오면 그 과세기간에 관한 매입자료는 그냥 종결입니다. 더 이상의 정산이 없이 끝. 그런데 문제는 이것처럼 그 단계에서 못하고 한 단계 아래의 기준으로 정산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준공시 다시 한번 정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우리가 부가세 매입세 불공명세서를 보셨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이죠. 4번 그죠.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여기에 그 놈들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가 32쪽에 나와 있는 기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사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기준. 지금 여기에 초점은 요거를 보는 거죠. 그죠? 요거를 보는 겁니다. 국민주택 그리고 상가 신축 현장에서 건축 감립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이 나왔습니다. 건축 연면적 비율이 국민주택이 90, 상가가 10 이래 됐고 감립에 대한 기성이 매입세액 1억 이렇게 지금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2차 확정신고 시에 상가 분양 공급 시기가 도래한 것이 토지 30, 건물 50, 주택분 없다 이랬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우리가 매입 자료가 1억이잖아요. 요 지금 칠판을 이 부분을 지어놓고 보죠. 지금 외부에서 받은 매입 자료가 1억입니다. 외부 수리한테 들이밀어 준 것이 1억인데 이 1억이 뭐에 관한 것이냐? 이 현장이 지금 국민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그러한 신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입 자료 감리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1억이라는 것은 국민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어쨌든 그 현장을 띄우면 얘는 공통매입세액이 될 것이다 라는 가문이 있죠. 그럼 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줄 때 과연 어떤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써야 될 거냐? 이래 보면 만약에 지금 이거를 뭐 땅값까지 다 감안해 버리면은요 국민주택에 대한 땅값은 전부 다 지금 면세가 되지 않겠어요? 또 상가에 대한 땅값도 다 면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리라는 것이 땅값하고 관계 있느냐 이 말이죠. 감리라는 것은 땅값하고 관계 없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감리라는 공통매입세액의 관련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땅값 빼고, 그죠? 땅값 빼고 건물값만 갖고 면세비율을 찾아라 하는 것이 이 기본 사례에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4쪽에 있는 납부세액 재계산이라는 두 번째 토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칠판을 한번 지어서 전체의 틀을 이해를 하고 올해 개정돼서 시행되는 그러한 과세 전환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섞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유형자산, 뭐 큰 건설 중기라든지 아니면 사옥이라든지 이런 유형자산을 샀어요. 이걸 샀는데
그럼 당연히 요 매입세액 10%가 붙어서 오겠죠. 그죠? 이 매입세액 10% 붙었는데 요 놈을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만약에 이것이 과세 현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건설 중기를 샀다. 꼭 과세 현장에만 써요. 그럼 얘는 전부 다 공제를 받겠죠. 근데 저 10%짜리가 아이고 이건 면세 현장에만 쓰네 그냥. 이래 되면 전부 다 불공 받겠죠.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는 과면세 겸용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방금 보셨듯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즉 면세 비율에 따라서 일부는 공제를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이래 되겠죠. 예를 들어서 면세 비율이 한 40%였다. 그럼 40%는 요거는 공제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세 기간이었어.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과세 기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과세 기간 6개월을 따져봤더니 아이고 이게 보니까 저게 원래 저쪽 과세 현장에서 다 썼던 것인데 그 현장이 끝나가지고 전부 다 면세로 가버렸네. 면세 현장에서 썼어요. 두 번째는 이게 면세 현장에서 쓸 줄 알았는데 공사 끝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보니까 과세 현장에서 쓰네 뭐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은 아이고 원래 40%짜리 정도의 면세 비율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에 보니까 얘가 48%가 됐다든가 아니면 얘가 뭐 25%가 됐다든가 면세 비율이 아주 많이 흔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매입세액 10%가 과연 제대로 적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면세에서 썼던 것을 과세로 돌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전에 전액 불공제 받았던 것을 일부라도 공제 처리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2006년도까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야 이거 모른 척 하니까 국가가 너무 그냥 욕심 부리는 것 같더라. 왜? 봤더니 바로 위를 한번 쳐다봤어요.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죠. 원래 과세로 해서 다 공제해줬다가 아이고 이제 면세로 가버리면 야 이 봐라 공제 다 받아놓고 면세로 가버렸어? 이걸 갖고 면세 전용이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간주 공급으로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과세해서 썼던 놈을 면세로 돌리면 면세 전용이라 그래가지고 부가세를 토해내는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를 둬놨어요. 그런데 밑에 걸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면세는 자기들이 국가가 하나도 환급을 안 시켜줘 놓고 과세로 전환되면 당연히 일부 받아야 되는데 얘는 입을 싹 닦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2007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얘도 똑같은 논리로 과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제 못했던 거 잘 계산해서 돌려줘라 하는 규정이 이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 부분 40% 불공제 처리했던 것이 48%가 되면 공제 너무 많이 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해서 더 납부해라 이렇게 돼 있고 면세비율이 떨어지면 아이고 뭐 너무 많이 받았네 그럼 돌려줄게 해서 환급세액 재계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중요성의 기준 5%로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틀이 모든 현장에서 모든 거래에서 다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건축물이라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 하나는 기타의 유형자산. 그래서 결국 얘들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기간으로 따지면 20과세기간 동안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기타는 2년 동안 4과세기간 동안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시점에 취득 시점에 정리해줬던 것을 그대로 뭐 돌려주고 그대로 뭐 추가로 더 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20가세기간이면 한 가세기간이 갈 때마다 5%씩 감액이 되는 것이고, 기타 자산이면은 25%씩 감액이 된 숫자를 갖고 돌려주거나 추가로 받아내는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납부세액 재계산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34쪽에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과세 사업에서 면세 사업으로 가는 것. 면세 전용으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간준 매출이 되었다. 이렇게 됐죠. 요 간준 매출은 어디에 적어야 되느냐? 부가세 신고서 1쪽에 보면 과세 표준 적는 것 중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에 쓰던 것을 과세로 돌렸다. 이것이 원래부터 신설되는 것인데 이놈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기타 공제 매입세액 명세 가운데 40번에 과세 사업 전환 매입세액에 있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이 바뀌었다. 그래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자라는 것은 공제받지 못할 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 분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에 맨 밑에 5번에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란에 그 사안이 착착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기본 사례를 한번 보죠. 기본 사례 1번 2007년도 3월에 기계장치를 샀습니다. 2007년에 3월에 건물을 샀습니다. 3번을 보니까 취득하는 시점에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2007년 제1기 예정신고를 할 때 요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그냥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즉 과세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사안들은 전부 다 확정신고, 즉 과세 기간별로 따지기 때문에 확정신고에만 납부세액 재계산을 한다는 거 하나 참고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케이스 1. 이러한 사안이 과세 사업장에서 간주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2007년도 1기에서 했기 때문에 2007년 1기는 하나로 치고요. 만약에 이것이 다음 기로 넘어가면 2007년 2기가 되면 신고하는 기수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개를 따질 때 정산했을 때는 하나, 그다음 신고했을 때는 없다. 그렇게 해서 기수의 개수를 따져나가는 거죠. 35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매입세금 계산상의 공급가액이 1억과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다. 근데 간주 공급 시기가 2007년도 2기 중이었다. 즉 이렇게 2007년 1기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았는데 이것이 면세로 다 돌려버렸어요. 지금 면세 전용을 한 거죠. 그죠? 면세 전용을 하는 것은 간주 공급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물이 1억에 1,000이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5%가 감소된 9,500만 원을 따져서 10%인 950만 원을 매출로서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25%가 감가된 75%, 7,500만 원이 매출이 돼가지고 그 숫자가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케이스 2. 이 자체가 만약에 면세 사업장이었다. 그러면 면세에서는 하나도 공제를 못 받고 있던 놈이 나중에 과세로 전환됐으니까 과세 전환 사업으로 가가지고 역시 이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 자체가 재계산되는 그런 틀이 될 것이고요. 케이스 3번은 과면세 겸용 현장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 이 자체가 당초에 공제받는 것이 30%만 공제받는 그러한 현장이라든지 이래 된다고 하면 나중에 면세비율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5% 이상 증감되게 되면 추가적인 숫자가 감가상각 납부세액 재계산란에 기재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내용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세액이 계산되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형자산, 특히 감가상각 자산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당초에 과세 것을 나중에 면세를 돌리면 그것은 면세 전용으로서 간주 매출이 되고
당초에 면세끝을 과세로 돌리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과세 전환에 대한 세공제가 되는 거죠. 당초에 면세 비율을 냈던데 그 면세 비율이 2, 3% 들락날락 하는 것은 안 건드린다 그랬습니다. 5% 이상 들락날락 하면 그것은 이제 감가상각 납부세액 재계산의 모습으로 공통매입세액 정산으로 가서 우리가 신고서를 잘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공통매입세액의 기본사항 그리고 납부세액 재계산에 관한 문제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